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예. 어제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180일 만에 재수감된 조윤선 전 장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서 아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렇게 묘사들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인물 중에 구치소 생활에 가장 적응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고 네. 뭐 거의 강박 증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구속되고 난 다음에 그 외모나 표정 이런 것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좀 놀라기도 했어요. 예, 맞아요. 변호를 맡은 남편 박성희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에 기자들한테 당연히 상고하겠다. 예.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시 구속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죄만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제 선고받고 풀려났었는데요. 예. 뭐 어찌됐든 2심 판결로 인해서 다시 구속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180일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죠. 첫 번째 행간은 2개의 스모킹건이 있었다입니다. 2개의 스모킹건이요? 네, 재판 결과가 1, 2심이 뒤집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핵심 이유 2가지 뭐예요? 박준호 전 민정수석의 진술 번복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하고 청와대 캐비넷 문서입니다. 이 박 전 수석은 1심에서 조윤선 이 신임 수석한테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심에서는. 네. 근데 2심에서는 인수인계 해줬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그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거짓말한다라고 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 캐비넷 문건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다량이 발견됐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건이었는데요. 이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이 종북 척결 방안의 하나로 블랙리스트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논의한 기록이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조윤선 전 수석 지시나 승인 없이 이루어졌을 수 없다라고 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반드시 거쳤을 거다. 네. 그래요. 188일 만에 석방입니다. 그리고 다시 180일 만에 구속 수감입니다. 조윤선 전 수석.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구속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이상했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는 알죠. 6명 아니에요? 그렇죠. 조윤선 전 수석을 빼고도 6명입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죠. 조 전 수석을 보좌했던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국민소통 비서관, 그리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 예.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정무, 교육문화,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문체부까지 전부 모든 사람들이 개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보고 라인을 쭉 따라가지고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사실은 조윤선 전 장관만 쏙 빠져 있는 모양이 더 이상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정무수석을 하고 문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나는 블랙리스트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1심에서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조 전 수석이 나는 왕따였어요. 나는 무능력했어요. 또 뭐 국회 가서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100번 1000번 물어도 블랙리스트 몰라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100번 1000번 모른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봤던 걸로는 판단됩니다. 말을 바꾸긴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결국은 이번 재판 결과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1심 재판 결과가 다시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입니다. 1심 재판 결과가 의심스럽다니요? 네.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말이 많았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좌파는 블랙리스트 만들고 지원 배제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2심 재판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억압하면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공범 또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1, 2심이 바뀌는 게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대법원 추가 조사의 조사 결과 보고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나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이 왜 엄정하게 조사돼야 되는지 이번 문화 블랙리스트 재판을 보면서 다시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조윤선 전 수석을 빼고도 6명입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죠. 조 전 수석을 보좌했던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예.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그리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 예.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정무, 교육문화,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문체부까지 전부 모든 사람들이 개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보고 라인을 쭉 따라가지고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 사실은 조윤선 전 수석, 조윤선 전 장관만 쏙 빠져있는 모양이 더 이상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정무수석을 하고 문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나는 블랙리스트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1심에서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조 전 수석이 나는 왕따였어요. 나는 무능력했어요. 또 뭐 국회 가서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100번 1000번 물어도 블랙리스트 몰라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은 어쨌든 다시 구속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죄만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제 선고받고 풀려났었는데요. 예. 뭐 어찌됐든 2심 판결로 인해서 다시 구속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180일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뉴스 행간 들어가죠. 첫 번째 행간은 2개의 스모킹건이 있었다입니다. 2개의 스모킹건이요? 네, 재판 결과가 1, 2심이 뒤집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핵심 이유 2가지 뭐예요? 박준호 전 민정수석의 진술 번복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하고 청와대 캐비넷 문서입니다. 이 박 전 수석은 1심에서 조윤선 이 신임 수석한테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심에서는. 네. 근데 2심에서는 인수인계 해줬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그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어제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180일 만에 재수감된 조윤선 전 장관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서 아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인물 중에 구치소 생활에 가장 적응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고 뭐 거의 강박 증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구속되고 난 다음에 그 외모나 표정 이런 것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좀 놀라기도 했어요. 예, 맞아요. 변호를 맡은 남편 박성엽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에 기자들한테 당연히 상고하겠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100번 1000번 모른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봤던 걸로는 판단됩니다. 말을 바꾸긴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결국은 이번 재판 결과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1심 재판 결과가 다시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입니다. 1심 재판 결과가 의심스럽다니요? 네.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말이 많았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면 좌파는 블랙리스트 만들고 지원 배제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2심 재판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억압하면 전체주의 국가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공범도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 같다는 조 전 수석이 거짓말한다라고 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 캐비넷 문건인데요.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다량이 발견됐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문건이었는데요. 이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종북 척결 방안의 하나로
블랙리스트 인사들에 대한 지연 배제를 논의한 기록이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조윤선 전 수석 지시나 승인 없이 이루어졌을 수 없다라고 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반드시 거쳤을 거다. 네. 그래요. 188일 만에 석방입니다. 그리고 다시 180일 만에 구속 수감입니다. 조윤선 전 수석.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구속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이상했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는 알죠. 6명 아니에요? 그렇죠.